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이 현재 양대지수 0.4 플러스 0.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인 모습이죠. 네. 예, 그 가운데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이제 11월을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오늘 주제 어떻게 가지고 와주셨는지 오늘은 직접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 그게 뭐보다 코스피 코스닥이 데칼코마니인데요. 이게 접어서 반으로 이렇게 되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의 주제는 뭐 사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지수 얘기는 오늘 아예 한마디도 하지 말까요? 그래도 11월 말인데 한마디는 해야죠. 네, 지수 보지 마십시오. 네. 네. 의미가 한마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보다 예.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딱 이제 2,500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가야 될 아니면 하락해야 될 모멘텀도 뭘 찾아가려고 하는 장세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도 여기서부터 나스닥 중심으로 한 번 더 오르면 신고가가 납니다. 그거를 찾을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는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는데 벌써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기대하거나 변화가 나오기를 생각하기는 뭔가 좀 어정쩡한 분위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연말이니까 그냥 됐고 그냥 시장 잘 모르겠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따로 떼서 볼까요? 아니겠죠. 또 저희처럼 열심히 또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 플레이들은 좀 일단 재미가 없을 거고 뭐 2,500만 지켜라 아니면 거기서 전후로 왔다 갔다만 해라 나머지는 우린 이쪽으로 보고 있을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내년을 보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12월 달부터 이제 거기가 또 중요한 변화겠죠. 내년에 뭘 보고 움직이게 될까요, 앵커님? 내년이요? 예, 집중을 해주세요. 예, 뭘 봐야 될까요? 네. 내년이요? 네. 내년 저는 일단 기업들이 네. 어쨌든 여전히 금리 부담도 있고 물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네. 수익성을 잘 지키는 그런 전략들 필요할 거고요. 네. 내년 전략을 각 기업에서 지금 한창 사업 계획할 때가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짜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네. 또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단연 AI나 로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다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맞나요? 네. 거의 그런 쪽인데, 근데 네. 좀 특이한 게 내년에 대한민국 증시의 상장사 기업들의, 그러니까 총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네. EPS가 한 58% 올라갈 걸로 전망하는 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최대겠죠. 그 정도 올라가는데 최대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버티는 실적. 내년은 업황이 돌아가면서 좀 나올 실적. 근데 대부분이 반도체겠죠. 반도체 IT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전기전자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IT 쪽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큰 주도 섹터들은 거기서 나올 거고 나머지는 지금같이 뭔가 좀 어떤 올해는 좀 주춤했다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실적 뭐 이런 것 쪽에서 변화가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일단 또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어디를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뭐 다 알고 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또 주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내년에 바라보는 쪽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뭐 확 얘기 나올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아예 뭐 초전도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나온 단어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내년에도 성숙되고 고도화될 기술에 대해서 반영하는 종목들의 흐름들 거기다 또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게 초전도체 테마는 안 끝났나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내년에도 간다고 보시는지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부각이 확실히 됐는데 지금 내년의 테마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네. 궁금하네요. 네, 저는 올라간다고 노코멘트 하더라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은 너무 그냥 그러니까 아마 그쪽 말고 내년엔 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새롭게 뭐가 또 부각되는 뭐 신기술. 그러니까 뭐 전혀 또 거론이 안 됐다가 이런 것도 있대. 그게 이 종목이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의 변화가 나왔지. 지금 알고 있는 테마 정도 쪽에서 뭔가를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삼성이 초전도체 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대기업들이 품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로봇도 그랬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네, 네. 그냥 테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한다 하다 보니까 확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탄력을 붙기 시작했죠. 트렌드도 삼성이 챙긴다. 그러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꼭 삼성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누가 챙기기 시작해서 뭐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땐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핵심이 그게 아닌데. 예. 이게 아니죠. 예, 오늘 예, 할 예. 얘기 많죠. 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크게 뭐 위협받을 만한 요소들은 없다고 보는 가운데 네. 예,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보다 그 외의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벌써 산타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타랠리도 뭐 맨날 이번쯤 나오면 다 나온 얘기잖아요. 네. 예, 그냥 산타가 오느니 뭐 무슨 선물을 얼마큼 갖고 오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는 산타랠리를 받는 피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예. 예,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산타 됐고 네. 예, 오시든지 말든지 좀 그 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하지만 산타랠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양말 벗고 뛰어다니는 트레이더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산타 곱하기 2 랠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산타보다 산타랠리 쪽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찾아가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매수 본능이 지금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시간 네. 좀 엿보이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네? 네. 매수 본능은 아니고요. 매매 네. 본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매매 본능.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관련한 여타 종목군들, 네.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도 이제는 GPU보다 NPU 쪽으로 갈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네. 또 AI도 뭐 샘 알트만 사태도 사태지만 오픈 AI가 그 전에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런 예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는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관련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낙폭 과대 상태에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인지 네.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쪽 선택하시겠어요? 일단은 실적 전망이 나온 거 가지고 시장이 그나마 그걸 갖고 플레이한다.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실적 확연하게 좋아지는 쪽은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를 먼저 보겠죠. 2차전지는 보긴 보는데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그널이 뭐냐면 다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리튬 리튬 가격 전환되는 거 그거에 따라서 가장 먼저 딱 꼿꼿하게 움직일 종목이 알베마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변화를 보고 그다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시작에서 보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가는 이런 꼴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거 문제는 됐고 종목은 이쪽으로 대응하자 이런 쪽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겠죠. 2차전지는 근데 업황이 상당히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네. 제가 찾을 때는 리튬 가격과 함께 그쪽을 보면서 찾아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2차전지 섹터는 바닥이라서 계속 모아가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렇게 아니라 턴한 거 보고 비싸더라도 중요한 자리 딱 턴한 거 보고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걸 중요한 자리를 모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냥 저금하시듯이 모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치십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냥 그럴 금액이면 네.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에코프로 머티를 살짝 대응했다가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그 다음에 언제 살까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거기서 계속 자금 묶여놓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주가입니다. 네. 이런 상태 쪽으로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네요. 예, 거의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네. 뭔가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반등하려고 뭐 시도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뭔가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보다는 BM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낙폭이 많이 커졌고 거기서 나오는 리튬 가격과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BM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앨범이나 리튬 가격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되면 25만대에서 안착받고 탁 턴하면서 거래가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 어떤 단기 박스권을 어느 정도 올라서고 주가가 변할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안 그러면 지금 이런 때 샀다가 계속 횡보만 하고 있고 잘못하게 되면 이러다가
한번 툭 하고 밑으로 밀린다. 그럼 그때 손절해 버리세요, 그냥.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을 때 변화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죠. 예, 그런 쪽도 지금 반도체를 보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거의 비슷하긴 하죠. 지금 한번 고가, 근데 2차전지와 반도체가 차이가 나는 거는 2차전지는 밑에서 횡보하고 있고, 반도체는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죠. 어느 게 좀 더 힘이 있을까요? 네. 위쪽에서. 위쪽이 더 낫겠죠. 예. 상대적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종목들의 확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쪽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들어온 부분들 올해 확인됐고, 이제 그게 내년부터는 또 이쪽이 더 강할 거야라고는 같은 섹터에도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그동안에 좀 지겨운 HBM은 이제 됐고, 그러니까 HBM을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를 움직이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버티긴 버티는데 좀 재미가 없는 쪽까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게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왜냐면 회사 이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이런 때 온 디바이스 AI를 주도가 됐을 때 날 사라. 엣지잖아요. 오픈 엣지. 엣지가 좀 엣지 있으신 우리 앵커님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다가 막히시니까 저한테 던지시면 어떡해요? 이제 많이 들켰나요,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는 투자 아이디어.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네. 예. 그러니까 각각 AI가 다 잡혀 있으면은 네. 그 클라우드에서 예.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AI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AI 그렇습니다. 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개념이 엣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끝단에 있는 부분.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가장 끝단에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러면 AI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런 게 다 핸드폰, 노트북 다 이렇게 나오겠죠. 인터넷 그게 없어도. 진짜 내년에 본격화될까요? 아니, 아주 초기적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통역하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AI입니까? 뭐 삼성에서 가우디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먼저 내세우는 게 통역 그리고 사용자 맞춤 환경 이거는 AI가 아니야. AI 아주 요만큼만 부분밖에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내 생활 환경들을 계속 보강시키고 나를 학습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 갖고 안 됩니다. 이건 발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NPU 쪽의 개념이 나오는데 NPU도 너무 많이 간 개념이에요. 지금 NPU가 지금 들어와서 AI 쪽에 들어온다고요? 온 디바이스 쪽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제가 좀 앞서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기초적인 환경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다음 모델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갤럭시 S28 정도쯤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벽한 그러니까 AI와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디바이스가 나와 완벽하게 호흡할 수 있는 쪽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성능이나 아니면 학습도도 보게 되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라인업이 상당히 좀 고도화된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예. 그건 아주 초기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시장은 항상 앞서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AI 반도체가 그러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칩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GPU 하나만 보고 GPU가 모든 걸 다 이미지화 시켜서 해석해서 러닝하겠다라는 쪽으로만 봤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이제 각각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아니면 우리에 맞게 여러 가지 변경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앞으로 나갈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초기에는 러닝만 하기 때문에 러닝 쪽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아주 다변화된 모델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거기 넘어가서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NPU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는 AI 가속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필요하면서 다음으로 나올 텐데 근데 아직은 국면들이 러닝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러닝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난리예요. 칩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황들은 다음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까지 미리 잡고 있는. 그래서 HBM, 그러니까 다음에 NPU 쪽까지 나오면서 다음 레벨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H200 정도 이상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HBM4랑 같이 연결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확정되는 모습들까지도 벌써 그 다음 모델까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H200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년부터 나와서 HBM4까지 같이 결합될 건 내년 얘기거든요. 내년 중반 이후 얘기일 텐데 거기서부터 먼저 NPU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끌어올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앞서가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ARM입니다. 오, 예, 예. ARM. 네.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설계하는 회사죠? 네. 그만큼 다양한 쓰임에 맞게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해 나가겠다는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ARM 삼성전자가 지분 사지 않았나요? 했다가 조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분 갖고 있는 네, 건가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유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원래 인수합병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못합니다. 아, 네. 약간 공공재 성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 네.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운드리를 키우겠다라는 입장이 나와도 되게 중요한 회사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를 연결시켜줄 설계하고 파운드리로 넘어갔을 때 이를 연결시켜줄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뭘까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그래서 그쪽이 지금 강세였는데 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반도체로 수익 내려면 네.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가야죠. 네, 달리는 시장이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게 내년 초까지도 계속 또 그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예. 거기다가 그런 종목들 찾아다니는 게 지금 가장 또 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을 또 압축해서 가는 것. 특히 지금까지는 아니 그러면 HBM 가다가 그 다음엔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략들은 그렇다고 이 회사들은 내년에 또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실적이 반영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3 2 가고 HBM4 가고 하는데 더 고도화된 설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장비들 그대로 또 갖다 납품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적이 확인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내년부터 재무제표에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더 여전히 또 다음 추세로 가긴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조정받고 또 새로운 쪽이 가고 이런 구조들은 어차피 시장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으로 두는 것과 그리고 또 출렁임이 나왔을 때 사는 것과 아닌 건 또 차이가 크겠죠. 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배제하셨어요. 아니죠. 흐름이 포스코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네. 이쪽도 당연히 지금 소재 쪽의 끝판왕의 두 종목인데 예.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죠. 같이 근데 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그 두 가지 종목. 네네. 이라고 하셨고 그 두 가지 종목이 추세를 전환하면서 거래를 실으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려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된다고 하셨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8조 원이 돌파가 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네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워낙 강력한 매수자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쪽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그럼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 특례 편입으로 뭐 코스피 만약에 지금 상황 쪽에서 코스피 안쪽으로 빨리 들어왔다 좀 부담 간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 약간 이렇게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매도 특히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시장 조성자 쪽으로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티나게 하다가 또 뭐야 이렇게 나올 수 보니까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의무 보유 확약했던 물량들 벌써 대부분 빠져나갔고. 매수세만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 지금 올라오게 되면 시총 50일간이 바로 들어왔네? 그러면 그 허들 넘을 때마다 패시브 자금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당일 끊어서 플레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지금 8조까지 들어온 거에 대한 부담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 중심적인 종목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외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면 시세를 이용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이고, 근데 언제든지 단기 과열 들어오게 되면 또 적어도 쉬든가 아니면 또 하방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주의하시되, 이런 패턴의 흐름들이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종목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도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정치 테마주만큼이나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보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랑 두 가지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 쪽에서도 역시나 입맛에 맞게 계속 또 부각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장에 상장 이후에 고점 돌파를 해내고 나서 네. 오늘 추가적으로 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8만 100원, 200원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신규 상장주 고르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잠시만요.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윗꼬리를 뚝뚝 달더니 금요일에 강한 양봉으로 뚫어버렸네요. 네,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네. 목이 막히네요. 네. 제가 오늘 말을 적게 했나요?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각각 8,500원, 12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2차 전지 소재를 절대 팔면 안 된다. 계속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댓글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쪽도 여전히 지금 시점은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봐야 되는 건 맞겠는데 탄력이 강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단은 관망.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 자금이 있다면 좀 의용을 해야 되겠죠. 의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시장에 가는 종목들을 움직이는 게 낫다. 안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그러면 딱 지금 눈에 띄는 이 두 가지 종목 말고 다른 것도 고를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요. 예.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코프로머티랑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차익 매물로 크게 밀린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와 연결된 종목들 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상장이 됐을 때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뭔가 좀 특이하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맞거나 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갖고 움직이는 반도체 쪽들이 좋겠죠. 그 중에 하나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은 게 일단 오늘 보혜수 물량이 해제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거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IP 라이센싱 또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요 두 가지 단어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네. 아주 좋아할 만한 회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벌써 반영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들 이건 뭐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비슷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린 리소스라는 회사도 워낙 많이 올라서 그 좀 시작과 함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쪽도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요즘에 부각받고 있는 쪽이 그쪽 있죠. 코미코, 세정, 코팅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쪽에 대해서 똑같이 보이는 모습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탄력이 어떤 너무 초반에 셌기 때문에 이 어떤 분봉 흐름들 보면서 흐름들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만 골라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이징랜드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정고점대 넘어서 레벨업 시도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TSMC 파운드리 공정 사용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 이쪽에 연관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강하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여기 올라오고 있는 단기 동평균선 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봐도 됩니다. 하지만 네. 이탈한다. 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이게 고점 신호 나고 쭉 밀린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는 같이 정리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단기 동평균선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제 부진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달 뒤 또 세 달 뒤 나오는 어떤 물량들 이제 기다리고 있던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상당히 또 압박이 나오겠죠. 네, 그런 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상장주의 대장주 고점 경신하고 있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그 흐름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신규 상장주 가운데 시장이 좋아할 만한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의 강세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저 최근에 들었던 내러티브 가운데서 네. 그 추석 연휴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그때 한창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요즘 한동훈 장관의 팬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동훈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책주까지 해서 막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그런 루머를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시잖아요. 카톡에도 뭐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대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 어떻게 매매 좀 해보셨어요? 이 정치 테마 쪽은? 아니 근데 그 내러티브를 듣고 당장 사고 싶었고 당장 네. 한 몇 달은 정치 테마를 해야 되는구나 그 네. 생각을 바로 100%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내러티브였다. 네. 당연히 가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쵸. 이분이 의사 네.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예. 그럼 시장이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만약에 다음 내년 초까지 해서 총선 때까지 한 6개월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 또 정치인들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시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테마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나와서 또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뭐 요즘 나오는 뭐 창당 얘기라든가 네. 그 자세히는 안 드리겠습니다. 전 정치 쪽 모르는 패널이니까요. 상당 은근히 이미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네. 때 이제 거기 주도로 된다든가 뭐 거기 주도로 가시는 분이 누구인데 누구 네. 관련주라든가 근데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이번에 행정부 쪽에 있다가 행정부에서 또 정치하겠다고 나오시는 분이 있게 되면 그분 네. 관련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뭐 새로운 뉴스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여기서 네. 여기서 붙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규 종목 하세요. 신규 상장주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단 중요한 거는 이거 아예 사놓고 그냥 다른 일하고 그렇게 보실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도요. 예. 지금 네네. 변동성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 말고 종목 11월 마지막 주의 전략이었습니다.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